안녕. 자, 오늘은 그 확률과 통계의 맨 마지막 단어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공부했었던 것들을 좀 잠깐 정리를 하고, 왜냐면 이 단어는 이야기하는데 좀 필요하니까 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가 이제 자. 일단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좀 주로 공부했었던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들도 있긴 했었지만 뭐 표본이네, 뭐 표본 평균이네, 뭐 표본 평균의 표준 표준 아무튼 되게 복잡한 용어들도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였죠. 물론 이제 의사소통도 가능해야 되긴 하겠지만 알아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구하지 못하면 말짱 소용이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총 9개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평균. 모평균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기호로 뭐라고 쓰죠? M이라고 쓰고요. 그다음 표본 평균끼리 정리하지 말고 그냥 모끼리 다 모아놓고 정리를 하자. 자, 모분산. 모분산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모 표준 편차. 이거는 당연히 시그마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표본도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표본 평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X바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가끔 이제 X바라는 것은 그냥 표본 그 자체를 뜻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X바는 그 표본의 평균입니다. 표본 자체를 지칭하는 건 없어요. 그 표본의 크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요. 표본의 크기라는 개념은 무엇이었어요? 표본의 크기. 그래서 표본 안에 들어있는 그 대상의 개수, 그게 표본의 크기였죠. 보통 이제 n으로 표시하는 것들이요. 자, 그다음 표본 분산은 어떻습니까? 표본 분산 이거 되게 독특했었던 녀석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기호로는 s를 사용해서 s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웃겼어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죠? 이게 n분의가 아니었어요. n분의가 아니야. 이거 x 아닌데 n분의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n-1분의 샤랄라라는 형태로 계산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슬쩍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표본 분산이라는 것은 이 표본 내에 있는 자료들의 분포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개념이 아니에요. 이 표본 분산은 사실 뭐의 대체품이냐면 이 모분산을 모를 때 모분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표본 분산입니다. 그래서 표본 안에서의 분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였던 당연히 n분의가 더 적합했겠죠. 그것이 분산의 정의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야.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모분산이라는 것을 대신 좀 모를 때 그걸 좀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 표본 분산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건데 그때 이제 n 대신에 n-1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값에 가까워져서 우리가 얘를 저렇게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본 분산은 왜 n-1이에요? 원래 n으로 계산해야 표본 상태의 분포를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을 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네들 아까 전에 좀 책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왜 이거를 대체품으로 쓰면서 이렇게 n-로 바꿨는지 슬쩍 확인하시지 않았어요? 거의 책에 나와 있었을 텐데. 네, 아무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당연히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면 당연히 S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거에다가 루트를 취해준 게 그게 표본 표준 편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들끼리의 어떤 그 분포 상태가 있었는데 왜냐면 표본은 내가 뽑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었던 것이 300명의 학생들 중에서 내가 표본을 30명만 뽑는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 표본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했었어요. 몇 가지입니까? 이론적으로 300의 30제곱입니다. 그만큼의 서로 다른 표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럼 당연히 그 표본들끼리는 평균이 다 제각각 다 다를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 표본 평균들끼리 어떤 분포 상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개념도 있고, 표본 평균끼리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개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뭡니까? m이었죠. 이건 모 평균이랑 똑같다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 이상해. 군이 뭐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다 정말 잘 외워두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것들만 사실상 주로 활용할 거라서 뭐였죠? 네, n분의 시그마제곱.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당연히 이제 그것을 루트 씌워준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로 활용할 것이 이제 이 세 개니까 이거는 진짜 모르면은 오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활약할 애야 그 아이들이 아니 정확하게 그리고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모 평균을 추정을 해나갈 거예요. 뭐 여러분들 요즘 뭐 조기 대선이네 뭐네 하면서 막 그 여론조사하고 막 전화 오고 막 그러죠. 그 여론조사 전화 그 아무나 그 랜덤하게 그냥 돌려가지고 이제 받는 사람들만 조사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철수 씨의 지지도는 40% 플러스 마이너스 2.5% 신뢰도는 95%입니다. 아니면 99%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쓴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대강 뭐 한 40% 정도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것을 수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좀 그것을 구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치 여론조사 기관이 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해내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오늘 해볼 겁니다. 일단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쉽게 자, 김철수 씨의 지지도는 김철수 40% 그리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로 추정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좀 까보도록 할게요. 자, 김철수 씨는 40%의 지지도를 갖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결국 김철수 씨의 지지도는 37.5%에서 42.5% 내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만한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 신뢰도 9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95%는 참말이고 5%는 거짓말이지롱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김철수의 지지도는 50%일 수도 있는 거예요. 5%의 확률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40%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5%면 37.5에서 42.5 사이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야. 그 말이 진실일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일 확률도 있다는 거죠. 5% 정도쯤은. 그러니까 이 김철수 씨의 지지도가 진짜 이론적으로는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김철수 씨의 지지도가 3%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정말 어떻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뭐 김철수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아주 잘 받는 사람들이야. 아주 막 그냥 뭐 예를 들어 한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건 너무 좀 그 폄하하는 거니까 그냥 그냥 전화 받는 걸 좋아해. 전화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를 하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화를 막 싫어해. 막 뭐 일이 너무 바빠. 뭐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전화는 족족 김철수 씨를 지지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는 족족 이제 김철수 씨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 정도 나오시죠.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오차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말이야. 물론 이제 그 정도의 확률은 정말 희박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말은 40%의 확률이 95%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40%의 오차범위 이만큼 내에 존재할 확률이 이렇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40%의 확률이 95%고 그것이 아닌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나머지 5%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그게 95%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이 95%라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적으로는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좋을까? 어때요? 신뢰도는 어떨수록 좋을 것 같아요? 높일수록 좋겠지. 근데 신뢰도를 마냥 높이려고만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고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중에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신뢰도랑 이 신뢰 구간은 서로 약간 좀 반대되는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야. 웬만하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지. 내 말이 참여 확률이 95%고 거짓말의 확률이 5%라는 건 사람들이 또 내 말을 안 믿을 수 있잖아, 그렇지? 5%일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내 말이 그냥 완전히 언제나 100% 맞게끔 조사를 해야겠다. 자, 김철수 씨의 그 지지도는 0%에서 100% 사이에 있습니다. 어때요? 그럼 내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 안에 있겠지. 그 안에 없겠냐? 근데 이 같은 쓰레기 같은 말이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아니 당연히 0%부터 100%까지 있겠지. 그럼 저 옆집 철수도 알아요. 철수는 여기 있구나. 옆집 영희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내가 높이고 싶다고 해서 신뢰도를 막 하고 끌어올리면 그때 뭐가 같이 움직이냐면 이 신뢰 구간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집니다. 신뢰 구간이 넓어지면 이 진술은 신빙성은 있지만 가치는 떨어져요. 쪽집게는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0%부터 100%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김철수 씨의 지지도는 한 20%에서 80% 사이에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키를 맞춘다고. 저 황모 씨의 키는 아마 한 160에서 한 200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잖아, 이 진술은. 물론 신뢰도는 높겠죠. 당연히 그 안에 있겠지. 근데 이 진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다만 내가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점점 줄여가지고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럼 당연히 뭐가 떨어지겠어? 신뢰도가 떨어지겠지. 내가 저 자식 키 한번 맞춰볼게. 181? 이런 식으로 딱 하나만 얘기해. 그러면 당연히 이 진술이 맞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0%에 가깝겠죠. 너 181과 182 사이에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컴팩트한 그런 범위를 제시해 줌으로써 엄청나게 뭔가 좀 가치가 있는 진술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얘의 신빙성은 그다지 높진 않죠. 그래서 내가 얘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좀 무가치해지고요. 너무 넓어져서 무가치해지고 얘를 그러면 정말 좁힌다고 한다 했을 때는 그럼 얘가 정말 줄어들어가지고 그거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적절한 그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보통 통계조사를 할 때는 그 밸런스를 어디에서 맞추냐면 95% 내지는 99%에서 맞춥니다. 대충 그래도 95나 99%는 좀 신빙성이 있어야 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인용할 만하지. 이걸 갖다 신뢰도를 60%로 해버린다면 그럼 무슨 바카라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신뢰도는 보통 95%에서 99%. 딱 그 두 개를 거의 많이 씁니다. 딱 그 거의 두 개를 많이 쓰고 문제로 출제될 때는 90%도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80%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85%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건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거야. 그러면 거기서 제시되어 있는 대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도 8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문제 특성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에 맞게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진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어때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네, 그래요. 자, 그럼 넘어가자. 우리가 이제 진짜로 이 모평균을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이블 기준으로 우리가 어디를 좀 한번 보고 갈 거냐면 285페이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전국 고등학교 남학생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에 이제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 보자. 신뢰도란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평균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친구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요 오차범위까지 포함한 이 구간을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뢰도라는 것은 당연히 이 진수의 신빙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신뢰도란 신뢰 구간에 저 범위 안에 미안해. 잘못 말했다. 40%에 대응되는 게 아니죠. 목평균이. 목평균은 이제 김철수 씨 실제 지지도. 나 이거 실제 지지도라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취소. 김철수의 실제 지지도. 김철수 씨의 실제 지지도.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걸 실제 지지도라고 생각했어. 오히려 이거는 내가 표본을 뽑아서 만든 그 평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 얘는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라는 명칭을 쓰긴 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구분하지 맙시다. 네, 어쨌든 그래서 신뢰도란 이제 요거 진술의 신빙성을 뜻하는 거고요.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한 이제 그 구간을 뜻하는 거고요. 모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의 실제 평균이나 뭐 실제 그 값을 뜻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김철수 씨의 실제 지지도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저 밑에 정교분포 곡선의 그래프에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표본들을 다 만들어서 표본 평균들을 구해보면 그 표본 평균들끼리는 당연히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죠? 정교 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죠. 정교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곡선이니까 좀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그린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죠? 자, 이거는 지금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예요? M이죠. 이건 표본 평균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거니까 얘의 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표준 편차를 갖고 있는 그런 분포예요. 이게 누구의 분포라고? x의 분포라고? 아니야. 이거 모집단의 분포 상태 아니야. 이거 뭐의 분포라고 했지? 표본 평균의 분포 상태야. 알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규 분포를 그릴 수 있었던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정말 천천히 갈게. 자, 이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게 내가 어떤 표본을 잡아서 그 평균을 구했을 때 그거 기준으로 오차범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씩 쫙 하고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사이에 이 평균 m이 실제로 존재할 확률이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게 바로 그 아까 신뢰도네 신뢰 구간이네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이었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신뢰도 90%로 추정한 상태를 이제 이 그림상에서 좀 표현을 하자면 내가 어떤 x바를 예를 들어서 내가 x바를 하나 구했어. 근데 그 친구 하필 여기 있는 거야. 즉 x바에서 어떤 구간을 잡았어. 어때요? 그 안에 m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자, 내가 어떤 표본을 또 잡았는데 그 친구가 또 이번엔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여기다 그릴게. 여기서 내가 또 같은 간격만큼 그려야 되는데 한 요 정도쯤 되나? 요렇게. 어때요? 이 안에 또 평균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요. 자, 내가 이번엔 표본을 잡았는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이제 여기 있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따다다다다다 한 요 정도쯤 찍혀있겠죠? 자, 이때 또 같은 간격만큼 잡으니까 한 요 정도쯤. 이렇게. 그럼 상당히 극단적인 아이가 나왔어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극단적인 겁니다. 자, 요런 친구가 잡혔어. 자, 이 안에 M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서 그냥 랜덤하게 표본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안에 이 실제 평균 M이 들어가는 확률이 아까 전에 내가 신뢰도 몇 %로 추정하겠다고 했지? 90%로 추정하겠다고 했지? 그때 이 표본들을 다 내가 그냥 진짜 랜덤하게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때 그 표본 안에서 내가 양쪽으로 구간을 일정만큼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 실제로 M이 포함될 확률이 90%다 라는 게 신뢰도 90%로 추정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결국엔 내가 이 표본 평균 기준으로 이만큼 날개 안에 이 M이 들어갈 확률이
90%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내가 구한 그 표본 평균이 같은 간격에, 이걸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만큼의 n보다 왼쪽 오른쪽 안에 있을 확률이 90%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결국에 똑같은 말 아닌가? 야, 내가 표본 평균을 잡았을 때 그것에서 알파만큼 뻗었을 때 그 안에 모 평균 n이 존재할 확률이 90%다. 이 말은 n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알파만큼 잡았을 때 그때 내가 구한 그 표본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0%다라는 말이랑 결국엔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내가 지금 어떤 표본 평균을 잡아서 그 안에 n이 들어갈 확률은 내가 구한 그 표본 평균이 그 같은 간격만큼 m에서 범위 잡았을 때 얘가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90%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을 조금 어렵게 했었는데 표본 평균을 잡을 때마다 내가 양쪽으로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뻗쳤을 때 그때 n이 들어갈 확률이 90%다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쉽게 말해서 이 n 기준으로 알파는 이 정도쯤 되죠? 간격이 좀 비슷하냐? 좀 적었어요. 이 정도? 내가 x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알파를 잡았을 때 그때 m이 들어갈 확률이 90%다라는 말은 결국 x바가 m 기준 양쪽으로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잡았을 때 그때 그 사이에 내가 이야기하는 그 표본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0%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 이해됐어요? 이 빨간색 구간 안에서 내가 표본 평균을 골랐을 그 확률이 90%다. 어차피 이 간격이랑 같으니까 내가 이 표본 평균 잡아가지고 거기서 양날개 펼쳐가지고 그 안에 m이 있네. 이 말은 자 이거 그냥 그대로 고정해본다. m 입장에서 내 안에 너 들어가 있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야 x바에서 펼쳤을 때 m이 들어갔다는 것은 m에서 펼쳤을 때도 x바가 들어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x바에서 양쪽으로 날개 펼쳤을 때 m이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 m에서 날개 펼쳤을 때 그 안에 x바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지금 같은 말 계속 반복했어. 어때? 이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요. 그 말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원칙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얘의 그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신뢰 구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날개에 해당하는 알파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될 텐데 요 길이가 그치? 그게 알파가 양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일 텐데 결국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의 길이가 똑같이 알파일 텐데 이걸 가지고 구해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요 신뢰 구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걸로 대체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슬쩍 해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좋아.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신뢰도가 몇 %라고 했죠? 95%랑 99%. 일단 95%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원래 진짜 원하는 것은 P X바에 마이너스 알파를 한 것보다 크거나 같고 N이 작거나 같다. X바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 바가 여기 있어. 알파를 한 것보다 요 안에 X바 마이너스 알파, X바 마이너스 알파, X바 플러스 알파, X바 플러스 알파 요 사이에 M이라는 것이 들어갈 그 확률이 얼마가 되길 희망한다고? 95%, 0.95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해서 이 알파가 도대체 언놈인가 라는 것을 구해낸 다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3이라고 하자. 그럼 X바 마이너스 3, X바 플러스 3 요것을 우리가 이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놈의 이 알파를 내가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구하지? 싶어요. 자, 근데 이 식을 좀 변형시켜 볼게. 결국엔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다고? M 기준 알파를 펼쳤을 때 그 안에 x바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0.95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아니 이게 나 선생님 진짜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M 기준 알파 마이너스 알파 펼쳐진 그 안에 x바가 들어갈 확률이 0.95라는 건데 결국 그걸 식으로 쓰자면 이거잖아. M 마이너스 알파 크거나 같다 x바가 그 다음에 얘는 작거나 같다 m 플러스 알파보다 그것이 이제 0.95다. 즉 이 얘기랑 이 얘기랑 지금 같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난 진짜 도대체가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x바 마이너스 알파가 자꾸 이렇게 잘못 쓰냐 m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 말은 곧 x바라는 것이 m 플러스 알파보다 더 작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리고 동시에 x바 플러스 알파가 m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 말은 x바는 m 마이너스 알파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시키려면 m 마이너스 알파보다는 x바가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알파보다는 x바가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알파보다는 x바가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 둘을 연결시킨 바로 이거다 라고 이렇게 대수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근데 나는 뭐 대수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얘네 둘이 왜 똑같은지는 알겠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알파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얘의 도움을 빌려서 알파를 구해내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쵸? 난 이제 저 알파만 구하면 돼. 오케이, 이해됐나?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x바가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0.95가 되도록 하는 이 알파 못 구하겠냐?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읽어줌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저 친구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m 기준 마이너스 알파랑 플러스 알파 사이에 있는 요 구간의 넓이가 그게 0.95가 나온다는 거야. 자, 이 구간의 넓이가 0.95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 한쪽에 있는 이 넓이가 0.475가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너네 책 뒤에 한번 펼쳐봐봐. 책 뒤에 펼쳐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저 사이의 구간이 0.475가 나오도록 하는 그 포인트가, 그 알파가 도대체가 뭔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죠? 1.96.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에요.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닌데 1.96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요 지점은 얘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건 표준 정규 분포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다 1.96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나요. 1.96 곱하기 그렇지. 1.96배만큼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서 1.96까지의 넓이가 0.475다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전부 정규 분포들 다 통합해가지고 평균으로부터 1.96배만큼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구간까지의 넓이가 0.475다.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알파의 정체는 뭐야?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m으로부터 떨어진 아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저 친구가 뭐예요, 그러면? 저 친구가 뭐겠습니까? 1.96 곱하기 아, 잠깐만. 여기서 이 알파라는 것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 길이라고 했지, 그치? 길이. 저 포인트의 값이 아니라 이 길이를 알파라고 했었죠? 네. 그 알파가 뭡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에다 1.96만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1.96? 말해봐, 여러분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나왔어. 여기에서. 아, 이 친구는 공간 좀 부족한데? 좀 밑에다가 쓸게. 어디 갔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파라는 것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고 p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 바는 작거나 같다. 뭐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것이 이제 0.95다라고 쓸 수가 있고 다시 전환하자. 우리가 진짜 사실 원하는 그 구간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친구였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표현해 보면은 따라서 우리가 95%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무엇이다? x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m이 작거나 같다. x 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시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x바를 뽑아가지고 양쪽으로 알파만큼 잡았을 때 그 사이에 평균 m이 들어갈 확률이 95%가 되도록 하는 그 알파를 구해보자가 결국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구해보자라는 미션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식을 썼습니다. x바 마이너스 알파 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0.95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땐 잘 몰라. 왜냐면 지금 이것은 x바에 대한 정규 분포인데 x바가 가운데 있고 뭐랑 사이에 있을 확률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익숙한데 x바가 이런 확률은 익숙하지가 않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너네한테 p x가 만약 정규 분포를 따를 때 12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p x가 크거나 같고 140보다 작거나 같다. x-50보다 플러스 50보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서 바꿔주고 싶잖아요. 이거를 x가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좀 바꿔주고 싶잖아. 그게 우리에겐 더 익숙하니까 이 위에는 표현이. 그래서 이제 그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 이 위에는 표현은 이게 신뢰 구간의 정의이긴 하지만 저거 좀 알아보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x바 마이너스 알파랑 x바 플러스 알파 사이에 m이 있을 확률이라는 그 직관 이 정의 자체를 그냥 직역한 버전이 아니라 이걸 좀 우리가 의역해보자. 야, x바의 양날개 안에 m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너 있네? 라는 이야기는 이 m 입장에서도 맞아, 내 안에 너 있어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어차피 그 간격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m 기준 마이너스 알파랑 플러스 알파 사이에 x바가 있을 확률이 0.95다라는 걸로 얘를 표현을 살짝 바꿔본 거야. 이건 아까 대수적으로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실제로 바꿔서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알파를 구해낼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이 알파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그림에서 m 기준 마이너스 알파랑 플러스 알파 사이에 x바가 있을 확률이 0.95가 된다는 것은 이 반쪽이 0.475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게 0.475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알파가 도대체 얼마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저 표를 읽어봤었어. 1.96이라는 숫자가 보인 거야. 0.475가 되려면 여기에서 이 평균으로부터 1.96배만큼의 표준 편차가 떨어져 있으면 그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신뢰도 0.95, 즉 95%의 확률로 추정한 구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물론 얘가 구간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구간이지. 우린 이걸 왜 언급한 거야? 알파를 쉽게 구하려고. 어쨌든 이 알파라는 것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내가 알아낸 거죠. 그래서 알파는 그 녀석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친구를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었다? 저 위에다 대입한 x파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x파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펜 좀 바꿀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여기에서 신뢰도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구간을 언급하는 방법으로서 뭐 그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런 것들도 배웠으니까 닫힌 구간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컴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알파였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x바 마이너스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n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실내 구간을 쓸 수가 있겠다고.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식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야 돼. 왜 어처구니가 없어야 될까? 자, 우리는 지금 모집단을 몰라요. 그쵸? 이 모집단을 몰라서 이 모집단을 추정하려고 해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고자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모평균을 몰라서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대? 뭐가 필요하대요, 지금? 시그마. 야, 시그마가 뭔데? 시그마가 뭐야? 모표준 편차잖아. 아니, 젠장. 내가 모평균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모표준 편차가 필요하대. 이번 개소리.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모평균을 몰라서 지금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평균을 알아야 된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야, 모평균을 알기 위해서는 모평균을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모표준 편차를 구하고 모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면 된대. 아니, 그럴 거면 모평균을 이미 진작에 구했는데 뭐하러 추정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 그 녀석이 활약하는 거예요. 모 표준 편차는 누구랑 근사하다? 표본 표준 편차와 근사하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야, 이 표본 표준 편차는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 표준 편차를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서 활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값이랑 닮아 있으려고 n 대신에 n-1로 나눠준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이제 여기서 쓸모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표준 편차는 표본만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표본만 가지고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이 시그마에다가 집어넣어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모평균을 모르더라도 모표준 편차를 모르더라도 모평균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했다. 여기서 시그마는 뭐였죠? 모표준 편차. 그런데 아니 젠장 모평균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시그마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를 물색한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내가 표본은 구해냈으니까.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얘를 시그마를 대체할 것이다. 표본 표준 편차 어떤 걸로? S로.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은 실제 현실적으로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S 표본 표준 편차 컴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식은 이거예요. 이 검은색. 그런데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물론 이제 이 시그마를 우리가 문제에서 간혹가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웃기지. 모평균을 줘놓고 모평균을 추정하래. 아무튼 뭐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음 뭐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예제 같은 것들 아마 있었을 텐데.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예제 4번 볼까요? 예제 4번.
자, 행복고등학교 학생의 수면시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뽑아 수면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표준편차가 1시간이었다. 자, 내가 앞으로 너네들한테 늘 어떤 걸 시킬 거냐면요. 요 위에 평균 보이죠? 평균? 요 위에 평균에다가 너네가 뭐 평균인지, 표본 평균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친구 뭐예요? 이 지금 평균이 6시간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가 6시간이라는 얘기야? 뭐가 6시간이라는 거야? 뭐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지. 아니 내가 100명 뽑아가지고 걔네들 평균이 6시간이라고 한 거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지. 고민할 게 뭐 있어? 그쵸? 예제 4번이야? 예제 4번. 자. 자,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다. 자, 이거 우리한테 뭘 알려준 거야? 뭐 표준 편차 알려준 거야? 아니면 표본 표준 편차 알려준 거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야? 표본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지. 그럼 이 표본 표준 편차를 우리가 모 표준 편차의 근사값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자, 내칭인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여기에서 평균이 표본 평균이었죠? x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야. 자, 그 다음에 n 이 친구 뭐였어? 우리가 n 보통 언제 쓰기로 했죠? 이거 n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였죠? 자, S 또는 시그마. S 또는 시그마. 우리가 필요한 건 S 또는 시그마야. 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뭘 알려줬어? 그게 뭔데? S가 얼마라고? 1이라고. 야, 그럼 다 나온 거야. 자, 써보자. 6 빼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단하고 나와 있는 거 봐봐. 얘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읽어서 알려준 거야. 1.96이 이제 0.95.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가 여기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그 사이에 확률이 95%라고 0.95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1.96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간혹가다 이거를 근사값으로 너네들 계산하기 편하게 해주려고 2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1.96이라고 소수 계산하지만 그냥 2라고 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배려를 한 번씩 해준다고?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때 괜히 1.96이라고 했다 틀리지 마.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그 99%는 2.58이야. 너네가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외운다 이런 것들도. 2.58도 이제 간혹가다 2.5라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2.5.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나온 대로, 나온 그것에 근거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 자, 어쨌든 지금은 1.96이라고 했으니까 1.96 곱하기. 자, 루트 n이 뭐라고 했죠? n이 뭐였어? n이 100이었잖아. 그러니까 루트 n은 그럼 10이 되겠죠. 10 하고서. 자, s가 뭐였어요? 1. 오케이. 컴마. 그 다음 6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1. 이게 1번 문제 정답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캐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이 6시간. 뭐 평균. 이러지 마시고. 야, 뭐 평균. 지금 정신 나갔어요. 우리가 뭐 평균 추정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죠. 그렇죠? 표본 평균이죠.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다. 이건 무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이제 S를 알려준다. S를 알려줬지만 우리는 그것은 시그마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시그마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0은 이제 n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기호로 n, 뭐 n, x 바, 아니면 s, 시그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써주시는 걸 자꾸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한동안은 계속 연습해요. 알겠죠? 쌤, 근데 이거 표본 표준 편차 계산하기 하는 것도 나와요 혹시? 아니요, 안 나와요. 언제나 줍니다. 언제나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줍니다. 자, 숫자 바꾸기도 한번 볼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백열등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숫자 바꾸기 4-1번이요. 자, 이 회사에서 생산한 백열등 중 400개를, 자, 400개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400 위에다가 n이라고 써야죠. 이미 추출할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2000시간. 자, 뭐라고 쓸 거야? x 바. 표준 편차는 120이었다. s. 좋아요. 그럼 다 알죠. x 바도 알려줬지, n도 알려줬지, s도 알려줬지. 그럼 끝났지. 어때? 완전 쉽지?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자, 정규분포의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목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신뢰도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자, 길이가라고 이야기했잖아.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이 양 끝점이 나왔잖아. 그냥 그 사이의 구간의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었어. 그럼 그 구간의 길이는 2인 거지. 얘가 5고 얘가 10이었어. 그럼 그 구간의 길이는 5인 거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알파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그것의 2배인 거야 그냥 2알파야 2알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60%로 추정했대요. 자 60%? 그럼 반쪽짜리의 넓이가 0.3이어야 되겠네. 그럼 반쪽짜리의 넓이가 0.3이니까 우리가 여기 3개 값 중에서 뭘 읽어줘야 돼? 0.84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알파가 뭐인 거야?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야.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L인 거야. 그러니까 2알파 해야 되니까 이제 2알파는 이제 2 곱하기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이제 L인 거지. 그다음 실내 구간의 길이가 3L인 거는 이제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3L. 그럼 3L은 여기다 3배 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이 알파 프라임일 테니까 2 곱하기 삐리리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그대로였을 거라고. 이게 3L이 되려면 0.83만 3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얼마냐? 0.84 3배 해주면 2가 되고 252? 2.52? 2.52 읽어주면 되죠. 0.49. 한쪽의 넓이가 0.49라는 것은 그럼 반대쪽도 0.49. 그럼 두 개 더하면은 0.98. 98%로 추정한 거였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실내도를 물어봤으니까 98%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 실내 구간을 물어보는 것도 뭐 딱히 별거 없죠? 2알파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끝났습니다. 할만해요? 응,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30문제 풀어보시면서 좀 다지기 들어가시고요. 좀 이따가 문제 하나 더 줄게. 그것도 하고 가야 돼요. 응.